100세 시대, 이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아무튼 간에 정년하면 집에서 손자나 보고 뒷방에서 실은 소일거리를 찾아서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놀 수만은 없습니다. 무언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공헌을 하고 내지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퇴직을 앞둔 이들은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현역 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네, 그 현역 때 한 일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혀 엉뚱당도 않은 일을 접하시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뭐 할 일 없으니까 식당이나 하지. 식당이 쉽던가요? 네, 10군데 중에서 살아남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후가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된다더라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날려버리기 십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에 무려 1억 5천 가까이를 탕진했습니다. 귀가 얇아서가 아니라 요즘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돈이 새는 줄을 모르고 날아가 버리고 말더군요. 여러분, 일확천금의 시대 꿈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공짜를 바라지 마시고 땀 흘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만 현역 때 한 일과 유관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보시죠. 영역을 넓혀보면 만나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 꼭지점과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 일을 착수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술사, 술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봉사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잘 되새겨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네, 김 박사 그러면 다 뒤를 쳐다본다면서요. 흔하디 흔한 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0.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저도 윤 박사입니다.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사가 밥 먹여주진 않더군요. 여러분, 석사 박사보다 밥사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밥 사는 사람은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입니다. 남자의 매력은 돈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생깁니다. 절약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네, 절약하는 사람에겐 돈이 붙지 않습니다. 인색하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이 끊어집니다. 사람이 끊어지면 돈줄이 막히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쓸 때는 좀 씁시다. 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돈을 안 쓰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사 위에 술사였는데요. 밥사 위에 술사가 또 한 수 위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술자리를 함께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살갑게 친밀하게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 밥사보다는 술사가 위라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만 사지 마시고 가끔은 술을 사셔서 넉넉하게 인생 얘기 나누는 그런 인간적 매력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인간적일 때 우리는 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사 위에 감사하면서요, 감사야말로 인생의 맞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매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 않은 것조차도 뒤집으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는 공장을 불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네,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불행도 뒤집으면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다 뒤집어 보니까 감사할 것 뿐이로군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후에 봉사라고 하는데요. 봉사야말로 인생의 꽃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하실 일이 없으십니까? 봉사의 길로 나서십시오. 그러면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봉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폰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 봉사하십시오.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또 존경받고자 하시면 봉사하십시오. 윤치영이의 명언입니다. 존경받으려거든 봉사하라. 새 삶을 살고자 하거든 봉사하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거든 봉사하라. 봉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꽃이 오시다.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뭘 하고 싶으시죠? 민생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원으로 출마도 하시고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시고 또 대통령으로도 출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면 이루어집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갑장이 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습니다. 대전교통장애인 재활협회 최정규 회장. 와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정규 회장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분은 봉사하고 계십니다.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봉사하십시오. 최정규 회장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재활을 하시고 그리고 봉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 공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 정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재능 기부입니다. 현역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재능 기부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봉사단체에 가입하시고 봉사단체에 나가셔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취향을 받고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봉사를 꿈꾸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봉사단체에 가입하시고 봉사를 솔선수범으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 100세 현역입니다. 100세토록 제 일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재산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재산을 아이들한테 주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 여러분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과 재산을 놓지 마시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운동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식품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기로 했습니다. 활성 비타민제 먹으려고요. 벤포비타라고 해서 활성 비타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간이 위태롭거든요. 간을 재생하는 프리미엄 리포존 등 건강식품을 신청해 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봉사하시고 또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고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입니다. 고맙습니다.